첫 번째 세션은 머신러닝 자동화와 AI 개발 전략을 주제로 위사이텍 김지혁 연구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위사이텍의 김지혁 연구소장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되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요. 열심히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머신러닝 자동화와 AI 개발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목차는 인공지능 주도 개발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위사이텍의 머신러닝 프로세스 자동화 플랫폼인 와이즈 프로핏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미흡했었던지 혹은 어떻게 하면은 좀 인공지능을 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희의 개발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머신러닝 프로세스입니다. 모든 프로젝트에도 마찬가지지만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에 적합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머신러닝 프로세스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이해,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모델 학습, 예측에 대한 총 4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및 이해 부분은 먼저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할지 데이터를 선정하는 활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데이터 선정, 수집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세부 계획에 맞춰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요. 이러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 전처리 단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클린징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축소하는 부분, 혹은 데이터를 변환하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 단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특징들, 최종 변수들을 정의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델 학습 단계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 구축 단계, 그리고 적용한 알고리즘에 대한 모델 평가 단계, 최종적으로 선정된 모델에 대한 모델 최적화 단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모델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모델을 적용하는 활동과 적용된 모델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최종 결과에 대한 시각화까지가 총 머신러닝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러한 머신러닝 프로세스 기반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떠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이킥런에서 나온 부분을 보시면 분류로 갈 건지 아니면 리그레션으로 갈 건지 아니면 클러스터링을 할 건지 아니면 차원 축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치트시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50개의 샘플 이상이어야 이제 머신러닝이 적용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50개보다 적은 데이터라고 하면은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카테고리 변수인지 아니면 퀀티티 변수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카테고리 변수이다라고 했으면 이게 라벨된 데이터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벨된 데이터면 저희가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라벨이 되지 않았으면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최소한의 라벨을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양을 예측하거나 숫자를 예측하는 부분에서 예측하는 퀀티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100개보다 적다라고 10만 개보다 적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리그레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으면 저희가 차원 축소를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고객사분들께서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데이터 측면에서의 문제, 그리고 모델 개발 측면에서의 문제, 그리고 활용 측면에서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일단 데이터 측면에서는 AI가 트렌드인데 우리도 좀 무언가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개별화된 엑셀 분석 작업에 좀 의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통합 관점의 표준화된 분석 데이터 환경도 미흡하고, 또 데이터 과학자나 데이터 전문가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적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쪽으로는 모델 개발 측면인데요. 일단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서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고는 싶어 하십니다. 근데 복잡한 코딩 기반의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모델 개발에 많은 시간들이 소요됨에 따라서 좀 빠른 변화에 대응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개발 수준에 따라서 좀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모델 정확도가 일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 개발하는 쪽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요. 또 머신러닝 결과와 과정의 설명이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박스화되어 있어서 좀 활용자에게 좀 설명하기가 어려웠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 의사 결정 시에 좀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었던 개선 방향은 누구나 쉽게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로 했고요. 또 누구나 쉽게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쉽게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시각화 기반의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 개발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개발 환경에 대해서 구축을 해야 됩니다. 파이썬도 설치해야 되고, 또 관련 라이브러리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한 개발 언어 및 관련 지원 기능, 알고리즘에 대해서 일단 코딩을 또 습득을 해야 됩니다. 파이썬, 판다스, 너무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죠. 또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및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또 코딩을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부분, 분석 목표 대상에 대해서 적절한 알고리즘에 대한 사전 이해도 필요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 코딩도 구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알고리즘들을 적용한 이후에 모델별로 평가 지표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모델별 고유 특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까지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코딩을 구현을 하고 수작업으로 반복하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세 하이텍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된 개발 환경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고민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인공지능 주도 개발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주도 개발 쪽에서는 데이터 로봇이나 H2O와 같은 기업들이 가장 최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주도 개발이 뭐냐? 일단 가상의 AI 개발자 또는 AI 기반 도구를 통해서 비전문가들도 코딩 없이 개발하는 기술이 인공지능 주도 개발입니다. 또한 분석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도 쉽게 머신러닝을 활용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고요. 비즈니스에서 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집 혹은 정제된 데이터만 있다면 버튼 클릭만으로 혹은 자동으로 분석 모델을 학습하고 최적의 분석 알고리즘을 추천받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인공지능 주도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석을 몰라도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오토ML 플랫폼 기술들이 모델 개발을 통해서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효과적이지만 효과적이지만 그래도 오토ML이 있더라도 인공지능 전문가와 이제 데이터 과학자들은 좀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분석의 이해와 원리를 학습함으로써 데이터만 마련이 되어 있으면 실제 업무에 분석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세하이텍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주도 개발을 위해서 머신러닝 프로세스 자동화 플랫폼인 와이즈 프로핏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즈 프로핏, 즉 오토ML 플랫폼의 핵심 요소로는 이제 공학적인 데이터 변환 환경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 환경, 그리고 모델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 부분, 그리고 손쉽게 모델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만 준비가 되어 있다. 다양한 정형, 비정형 형식의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공학적인 데이터 변환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변환이라든가 데이터 클린징이라든가 아니면 특징 스케일링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요. 또한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벡터화를 통해서 저희가 특징들을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징 선택을 위해서 저희가 중요도와 상관관계를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저희 와이즈 프로핏에서 제공하는 부분 중에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도학습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비지도학습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신 트렌드에 맞춘 신규 알고리즘들도 저희 와이즈 프로핏에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해서 AI 기반 알고리즘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반복적인 모델 학습과 하이퍼 매개 변수 튜닝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또한 예측 결과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델 평가 지표를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모델 예측 결과 화면을 시각화해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이즈 프로핏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모델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환경으로 손쉽게 모델을 배포할 수도 있고 주기적인 모델 모니터링 및 진화 관리를 저희 와이즈 프로핏에서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와이즈 프로핏의 제품 개요입니다. 일단 머신러닝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도 비즈니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쉽게 적용, 지원하기 위해서 최적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원클릭 환경에서의 고품질의 맞춤형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 그리고 모델과 알고리즘 과정, 그리고 예측에 대한 시각화 부분, 그리고 모델의 관리하는 부분에까지 저희 와이즈 프로핏이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와이즈 프로핏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용 효과는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서는 소요 자원 및 개발 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모델 알고리즘 부분에서는 비전문가도 코딩 과정 없이 손쉽게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측 결과에 대한 시각화 부분은 기존 블랙박스화된 예측 결과에 대해서 이제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시각화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모델의 설명과 이해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모델 관리 쪽에서는 머신러닝 운영 인력에 대해서 운영 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용 효과가 있습니다. 와이즈 프로핏의 특장점입니다. 저희 와이즈 프로핏은 GUI 기반의 머신러닝 프로세스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또한 2019년 올 2월에 이제 같은 년 뉴스레터에 저희 와이즈 프로핏이 소개가 되어서 머신러닝 활용의 중요성과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은 데이터만 있다. 모든 데이터를 지원을 합니다. 정형뿐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등의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저희가 피처를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특징 공학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한 30여 종의 확장 가능한 알고리즘들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비지도 학습 쪽에 이제 클러스터링과 PCA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장점인 사용이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학습 및 매개 변수 튜닝을 GUI 환경에서 클릭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반의 과정을 마우스 클릭만으로 손쉽게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측 결과를 대시보드로 시각화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모델 관리는 GUI 기반의 모델 모니터링 및 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YG 프로핏은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AI 허브 포털 사이트에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군 수리부속 예측 쪽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그 다음에 스마트 미디어랩, 한국철도공사 쪽에 저희 YG 프로핏이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통합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 활용 플랫폼에 대한 구성도입니다. 이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YG 프로핏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YG 프로핏의 형제들 격인 데이터 품질 관리 솔루션인 YG DQ와 그리고 다차원 분석 시각화 도구인 YG 인텔리전스를 포함시켜서 전반적인 통합 플랫폼을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YG DQ는 데이터 오류를 자동으로 정비하는 데이터 품질 관리 도구입니다. 아무리 알고리즘이 좋고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원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과값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YG DQ를 적용을 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또 최종적인 결과들을 저희 YG 인텔리전스라는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시각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YG 프로핏의 좀 상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G 프로핏의 주요 화면입니다. 처음에 소개드렸었던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GUI 기반으로 다 처리 가능하도록 저희가 적용을 해놨습니다. 데이터 입력 부분, 그리고 데이터 탐색 부분, 그리고 특징 선택하는 부분, 알고리즘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모델을 평가하는 부분, 그리고 모델을 배포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주요 화면을 나타냈고요. 각각에 대한 주요 상세 화면에서 기능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 화면입니다. 로그인은 상당히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회원 가입 시에 가입을 해주시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 부분입니다. 로컬 파일, 즉 내 PC에서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가 있고요. 혹은 다른 클라우드의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입력을 통해서 저희가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탐색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입력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게 어떤 변수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변수 유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유일값, 결측값, 평균, 표준 편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모델 탐색을, 데이터 탐색을 실행을 하게 되고요. 또한 변수 유형들을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뉴메릭인지 아니면 카테고리컬인지 아니면 텍스트인지 데이트 값인지 이미지 값인지를 저희가 변수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변수를 사용을 할지 사용을 안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이고, 또한 목표 변수, 타겟 변수가 있을 경우에 목표 변수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예측을 실행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 변수와 목표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클릭만 해주고 선택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모델 학습하는 부분, 즉 특징을 선택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의 변수들이 어떠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측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왼쪽은 각각 상위 중요도에 대한 부분들을 시각화해서 표시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라고 해서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목표 변수와
사용 변수 간의 상관도를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변수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중요도 뭐 상위 10개까지만 나는 적용을 하겠다. 혹은 하위 뭐 0.01 이하는 내가 제거하고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간편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모델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예측 모델 유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이 하이라이트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클러스터링인지 아니면 분류인지 아니면 회귀인지 각각의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모델을 선택 가능하도록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예측 모델을 각각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파라미터 최적화 부분에서 최적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최적화 파라미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지원하는 알고리즘은 뭐 클러스터링, 분류 알고리즘, 회귀 알고리즘,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약 한 30개 정도의 알고리즘을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에 대한 알고리즘의 선택이 끝나면 검증 데이터 비율을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학습 데이터에 대한 학습 평가 데이터를 분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2대 8인지 3대 7인지 4대 6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실시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데이터 비율을 설정을 하고 저희가 실행을 누르게 되면 모델 학습 결과가 바로 시각화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회귀 모델에 적합한 모델 평가 지표를 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분류 모델인 경우에는 분류 모델과 마찬가지, 분류 모델의 평가 지표를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또한 이제 저희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코드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들을 다운로드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한 트리그래프를 다운로드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신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모델을 확정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각각 모델 알고리즘 종류별로 학습 결과를 어떻게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럼 모델을 확정하고 이제 모델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을 확정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모델 관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저장된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들을 불러올 수 있고 이러한 신규 데이터 로딩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읽어드려서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저희가 예측 결과를 제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델 결과 같은 경우에는 API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제이손 형식의 데이터로 여러 플랫폼에서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 결과에 대한 시각화 부분입니다.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좀 추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와의 매핑을 통해서 저희가 시각화로 예측 결과에 대한 설명력을 향상시키고 있고요. 이 데이터 부분의 예측 결과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고 로우와 컬럼 데이터의 원천 데이터에 있는 변수 값들을 드로그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이러한 시각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또한 적용된 모델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profit.wise.co.kr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사스 버전으로 이런 와이즈 프로핏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튜토리얼과 분석 사례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10메가 이하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다양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는 AI 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서 봤을 때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하지만 일단은 스몰 데이터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정형 데이터를 지금 현재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빅데이터보다는 일단 작게 만들어서 스몰 데이터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일단 도구의 문제나 데이터 크기의 문제보다는 일단 구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모델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예측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분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클러스터링을 할 것인지 모델에 대한 목적을 먼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집되고 있지 않다면 어떤 데이터가 활용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고요. 이러한 데이터가 없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수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었던 부분이 라벨링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벨링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Q&A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온라인에 등록된 질문을 하나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 와이즈 프로핏에서 데이터 전처리를 다 자동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구성을 해야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만 있다라고 해서 그게 모두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을 때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게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만드신 이후에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전문가와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통해서 데이터 전처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발표하신 것 중에서요, 그 누구든지 AI를 접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그러면 누구든지 AI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은 그 환경 자체는 한편으로 보면은 범죄에 쓰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에서도 쓰이는 그런 AI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범죄에 악용되는 거는 뭐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뭐라고 좀 답변 드리기가 좀 모호한. 제가. 네, 그럼 질문이 없으셔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저한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